정말 재밌게도 이제 회전근개가 끊어졌다고 해서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다 통증 같은 증상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깨 관절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병이 잘 생겨요. 우리 몸에 염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주변에도 염증이 잘 생기겠죠. 또는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 주변을 좀 건드리게 되잖아요, 수술할 때. 그러면 이 어깨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어깨 관절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럼 또 염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재활학회 홍보위원 중에 한 명인 서울아산병원 재활학과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 재활학과에 근무 중인 이병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어깨 통증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정말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에 바로 병원에 내원을 하기보다는 자가 진단을 통해서 혼자서 치료하고 혼자서 병명을 추측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들과 함께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환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수님, 사실 이 오십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이 우리가 어깨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질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두 질환은요,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두 질환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깨 관절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어깨 아프다고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실제로 어깨 움직일 때는 안 아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깨 관절의 문제라기보다는 목 디스크나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 두 질환 모두 젊은 분들한테 잘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한 50대 즈음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점점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것인데요. 두 질환 모두 초기에는 치료를 할 때 수술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니고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재활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이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가 두 질환의 원인, 발병 기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요,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그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점점 진행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관절낭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쭈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을 다른 말로는 유차성 관절낭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증이 있으면서 관절낭이 쭈그러들었으니까 어깨를 돌리려고 하면 안 돌아가고, 그렇게 돼서 이게 안 돌아가니까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동결견, 어깨가 굳었다, 이런 뜻으로 얼었다, 그래서 동결견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이 질환이 50대 즈음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오십견이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 말고 조금 더 쉬운 단어로 환자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병이 잘 생겨요. 우리 몸에 염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주변에도 염증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오십견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으로 어깨 관절 안에 무슨 손상이 있었다든지 다쳤다든지, 그리고 또 뭐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다른 질환이 있거나, 또는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 주변을 좀 건드리게 되잖아요, 수술할 때. 그러면 이 어깨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어깨 관절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럼 또 염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십견이 많이 유발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좀 차이점이 있는 다른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회전근개 파열은 많이 써가지고 닳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질환이 이런 발병 원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십견은 그 이름처럼 50즈음에
그래서 40에서 60세 사이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앞서서 닳아져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즈음에 많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그 이후로 점점 계속 닳아지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점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50경과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과 또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이 어깨가 아프다고 해도 그 증상에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증상적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50견은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관절낭이 관절 전체를 덮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나 저쪽 방향이나 다 움직일 때마다 관절낭이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도 다 자극을 받아서 아프게 되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50견이 되겠고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힘줄이 그 힘줄이 자극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 힘줄이라는 건 어떤 특정 방향으로 팔을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 때 아픈 게 또 차이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병찬 교수님께서도 또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이제 어깨 통증으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본인이 회전근이 괜찮은지 또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2011년도에 발표된 보고에서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약 3분의 2 정도에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전근개의 문제가 꼭 파열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파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꼭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회전근개라 함은 이제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4가지 근육인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말하는 것으로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 외에도 상완뼈가 날개뼈와 맞닿을 수 있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로서 이제 오랫동안 어깨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힘줄에 염증이 발생을 하거나 회전근개 자체의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서 발생되었던 비외상성과 그리고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외상성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회전근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들이 작은 손상들을 야기하게 되며 조금씩 찢어지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손상이 회전근개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면은 남아있는 회전근개들에는 더욱더 큰 힘을 감당해야 되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향후 회전근개 파열이 더욱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력으로 인해서 이제 심한 외상을 입으시는 경우에도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외상 직후에 어깨를 들 수 없거나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로 주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어깨의 힘줄이 좀 닳거나 끊어지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정말 재밌게도 이제 회전근개가 끊어졌다고 해서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다 통증 같은 증상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1999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발표된 연구에는 411명의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어깨 초음파를 시행하여 보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서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23%의 환자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초음파에서 확인이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서 80세 이상에서는 51%의 대상자가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 것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전근개 파열에 진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2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회전근개 파열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어깨를 아껴 쓰시면서 이제 회전근개 관련 운동 및 재활을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통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파열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로도 더 커질 수 있음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상이 없던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을 2.8년 정도 추적을 해봤더니 무증상 환자들의 약 반수 정도 51%에서 증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어깨가 아프고 좀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게 잘못된 정보인지 좀 가려보기가 우리 일반인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이 통증이 오십견인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앞서서 증상 말씀해 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데요.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팔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다른 어깨 질환에서는 흔히 거기서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오십견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통증이 발생하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높고 일상생활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려고 할 때는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오십견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오십견의 특성은 통증이 있는 것과 함께 관절랑이 쭈그러들면 어깨가 안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 또한 여러 방향으로 내가 어깨를 돌리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병찬 교수님,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자가진단해요? 우선은 어깨를 움직여 봤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오십견과는 달리 여러 방향에서의 관절 운동의 제한보다는 팔이 옆으로 벌어질 때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예시를 들 때에는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질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서는 이런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자가진단 방법에서는 팔을 최대한 위로 올렸다가 옆으로 천천히 내리는 과정에서 몸과 이루는 각도가 9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어깨의 통증이 심해졌다면은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십견의 초기와 회전근개의 파열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따라서 우선 팔꿈치가 몸에 떨어졌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머리 위에서 팔을 서서히 내릴 때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라면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자세한 진찰 및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깨에 통증은 없는데 팔이 잘 안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좀 굳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도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오십견은 병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염증이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움직일 때 아프기는 한데 실제로 팔이 완전히 굳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염증이 계속 진행되고 섬유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관절이 이제 같이 굳어 있으면서 통증이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때는 움직여지지도 않고 통증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염증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은 나아지는데 이미 섬유화돼서 두꺼워져 있는 관절랑은 한순간에 풀리진 않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은 없어지고 팔이 안 돌아가는 단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섬유화가 점점 풀어지면서 관절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관절도 좀 어느 정도 잘 움직여지는데 이 전체 과정이 대략 한 2, 3년 정도는 걸린다 그래요. 사실 이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0대 이후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병들은 어떻게 보면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호소하는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발품 판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발품 팔진 않죠. 다 태블릿 PC나 컴퓨터, 노트북 이용해서 사기 때문에 팔을 들고 있는 동작들이 훨씬 많거든요. 뭘 들고 있으면 실은 어깨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가고 있고 어깨에 계속 무리하게 회전근개 힘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힘줄도 잘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컴퓨터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안으로 숙여들면 실은 감별해야 되는 질환이 이제 목 디스크도 있고요. 경추부 질환 때문에 이 회전근개에 해당하는 근육들이 다 경추부에서 나오는 신경들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가 어깨 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목에서 오는 신경 때문에 이런 근육들도 같이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날씨 좋아지고 이럴 때 아킬레스건 끊어지는 게 축구하다가 제일 많고요. 근데 어깨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쉽게는 애들하고 배드민턴 치거나 갑자기 움직였을 때 이런 회전근개 손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나타날 수 있는 게
옛날과는 좀 다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려면 적절한 운동, 또 올바른 자세, 스트레스 관리까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십견과 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세 분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차이점과 또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재활의학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